안녕하세요. 라이트TV 이상재 송수산입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어느덧 오늘 좀 꽃샘추위가 좀 있었긴 한데 그렇죠. 이제 진짜 바야흐로 봄이네요. 봄 라이더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봄이 왔어요. 봄이 오니까 또 이제 이 모터사이클 또 자전거 뭐 이런 시즌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열려서 브랜드들마다 메이커마다 다들 뭐 신차 발표회도 하시고 행사들을 그냥 이제 막 하세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봄에 또 이렇게 잘 어울리는 빨강색 재밌는 애를 하나 데리고 와봤어요. 얘는 뭡니까? 베넬리의 레온치노 250입니다. 베넬리는 저희 채널에서 예전에 502C를 제가 시승을 하면서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뷰스나 뭐 그런 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 이제 달아보려고 했었었는데 수급이 좀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진행이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긴 텀을 깨고 레온치노 250 요 모델을 저희가 갖고 왔는데 베넬리는 아시는 분은 잘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의외로 베넬리가 무려 한 세기가 넘은 역사를 지닌 브랜드긴 한데 본격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대략 한 2015년 요맘때쯤부터, 물론 1950년대 이맘때는 대단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브랜드였습니다만은 뭐 자동차가 워낙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기세에 눌려서 좀 모터사이클 시장이 좀 많이 가라앉은 요 시기에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널리 이름을 펼치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브랜드였죠. 모터사이클 여러 가지 제조사들이 있잖아요. 여러 메이커들, 뭐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 저희는 기사를 이제 쓰고 이제 하다 보면 각 브랜드들 역사, 시초 뭐 그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흑백 사진들부터 나오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할리데이비슨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흑백 사진부터 시작하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럼요. 베넬리는 1911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얘네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막 중간에 뭐 인수되고 뭐 이렇게 막 휘청휘청하고 막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긴 했는데 그 명맥을 유지해서 베넬리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를 해 가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이제 여러 브랜드들이 역사와 전통을 강조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뭐 그러고 싶지 않은 브랜드가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브랜드가 막 인수가 되고 막 타이틀만 가져오고 막 그런 것들도 있긴 한 건데, 베넬리는 나름 이 모델만 놓고 봐도 베넬리에서 그 레온치노라는 모델이 생긴 것 자체가 제일 처음 50년대 초반이에요. 1951년. 그러면 몇 년이야, 지금이? 60, 70, 70. 뭐 거의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넬리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레온치노라는 그 모델명을 제일 최초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50년대 초반이니까 역사와 전통을 놓고 따지면 8, 90년도에 생겨난 그런 브랜드들, 그런 모델들하고는 사실 뿌리 자체가 좀 다른,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감이 좀 있는 애고, 1950년도 초반의 레온치노는 얘랑 좀 많이 다르기는 한데 지금 요 스타일의 요 디자인 비스무리한 레온치노가 처음 나온 거는 언제예요? 2015년에 2015년. 2015년에 그 밀라노에서 열리는 아이크만, 거기에서 레온치노 500 프로토타입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현재의 레온치노가 다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0년대, 70년대도 레온치노라는 이름으로 간간히 조금 그 명맥을 유지해오기는 했어요. 그럼 명맥을 유지해오긴 했는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힘든 시기도 겪고 뭐 여러 가지 그 역사의 막 대혼란기를 겪으면서 없어질 수도 있었었는데 2015년에 베넬리가 다시 레온치노라는 이름을 싹 끄집어내서 아이크마에서 발표를 합니다. 혹시 그 레온치노라는 이름의 유래? 요거 아니에요? 요거 맞습니다. 요거 완전 귀여워. 이거 띄어갖고 열쇠고리 하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데, 레온치노가 무슨 뜻이냐면 작은 사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사를 쓰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자료들도 이렇게 찾고 막 해야 되는데, 앞 펜다 위에 조그맣게 돼 있는 이 작은 사자가 레온치노의 저 아이콘, 저 상징도 50년대부터 이렇게 60년대, 70년대 바꾸면서 조금씩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지금 되게 귀엽고 정말 많이 세련돼졌어요. 되게 많이 세련돼지고, 그 이름처럼 작은 사자라는 타이틀에 맞게 진화를 해온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레온치노 500 프로토타입이 아이크마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여러 매체들이나 이제 시장에서 레온치노가 드디어 다시 등장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프로토타입만 딱 발표하고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 라인업이 어떻게 되죠?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는 레온치노 250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레온치노 500도 있고, 네. 그리고 지난해 밀라노 모터사이클 쇼에서 발표했던 레온치노 125와 레온치노 800까지 무려 4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타일은 복고풍이면서 기계적인 부분은 다 현대식이고 그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유행이잖아요. 2000년 지나면서 이렇게 좀 레트로 복고 그런 게 유행을 하면서 레온치노를 끄집어내면서 요런 스타일이 쫙 이제 나왔고 2015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500에서 시작됐는데 800, 250, 125 그런 식으로 이제 라인업을 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500 팔았고 250 지금 저희가 뭐 보여드리고 이것도 지금 팔고 있고 800은 아직이죠? 800은 아직인데 800도 곧 들여오신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5는 125도 마찬가지고. 125도 마찬가지고 네이키드잖아요? 네이키드의 라인업을 이렇게 보면서 약간 나는 MT 생각이 좀 났어요. MT라는 타이틀을 딱 만들어 놓고 백이랑 촘촘하게 빡빡빡빡 이렇게 해놓는 게 존재감이 요 라인업 하나로 레온치노 라인업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야마하 얘기하면서 MT 하나로 얼마나 큰 이 존재감과 이 시장에서 이 점유율 를 높일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하지만 베넬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레온치노라는 라인업 하나를 가지고 125, 250, 500, 800 엔진 베리에이션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한 것도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워낙 이 레온치노라는 모델 자체가 베넬리라는 브랜드에서는 상징성 있는 모델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아마 계속해서 이 레온치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좀 다양한 배기량으로 좀 더 생산을 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1970년도에 레온치노를 좀 이렇게 개량한 레온치노 뭐 크로스라는 그런 모델도 있고 지금 이 글로벌 모터사이클 시장을 잘 보면 차대와 엔진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공유를 하면서 약간 파생 모델들이 나오는 게 또 이제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막 타이어 바꾸고 뒤에 백 박았고 이제 뭐 투어러도 만들고 뭐 약간 변형해갖고 이제 기반은 기반인데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이제 넓혀갖고 라인업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게 또 유행이기 때문에 베넬리 입장에서는 뭐 레온치노가 역사 전통도 있겠다. 나름의 뭐 라인업도 촘촘하게 박아 넣어가면서 이렇게 좀 구축도 해놨겠다. 그러면 좀 더 여기 개량용 모델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걸 봤을 때 딱 여러분들도 이렇게 컸으면 이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모양과 형태들이 맞아.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또 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로 갖고. 당장 딱 먼저 생각나는 거는 서스펜션을 조금 더 작동 범위 긴 걸 세팅하고 타이어는 깍두기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오프로드 느낌으로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딱 오프로드 느낌이고 그렇죠. 이것도 앞에 또 세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약간 저는 현대적인 카페레이서 같은 걸로 또 그렇죠.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뭐 비키니 카울 정도 살짝 씌워주는 것만으로도 그 외형에서 쉐입만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 다른 느낌이 딱 날 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되게 현대적인 그런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 이 레온치노 250은 2018년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베넬리 라인업 중에 502C랑 레온치노가 베넬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메인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예, 제일 중요한 모델인 거고 베넬리 코리아를 하고 계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250이 얼마큼 판매되느냐에 따라 500 수량이나 800을 갖고 들어올지 125를 또 갖고 들어올지 그런 거 고민을 하는 기준이 되는 모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워낙 핵심 모델이기도 하고 또 이 디자인 자체가 워낙 독특한 모델이다 보니까 먼저 선보인 이 모델들의 시장 반응을 보고 뭐 후속 모델들의 그런 수량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차량 디자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차체를 조금 돌려봤어요. 생각으로 디자인적인 얘기를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 모델 같은 경우에 그 디자인에 꽂혀서 너무 이쁜데? 해갖고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다가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렇게 사진이랑 영상 보다가 이거 되게 내 취향인데? 되게 이쁜데? 라고 해서 얘 디자인 때문에 베넬리를 알게 된 사람이 되게 많을 정도로 베넬리를 알게 돼서 레온치노를 알게 돼서 이 디자인을 보는 게 아니라 뭐 SNS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사진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되게 이쁜데? 이거 뭐지? 해시태그 같은 거 찾고 커뮤니티 같은 데 찾고 그러다가 이게 레온치노구나. 이게 디자인 되게 독특하네. 현대적인 복고풍. 약간 복고 느낌은 나는데 현대적인. 그런 디자인의 모델이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사갖고 막 개조도 하고 튜닝하고 뭐 이제 그러는 건데 요거 지금 디자인적으로 약간 비교가 되는 모델이 비슷한 모델이 있긴 한데 얘가 워낙에 디자인이 독보적이라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별로 없어요 솔직히 이런 스타일 자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튜닝해서 이런 스타일로 만들면 만들었지 이런 스타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비교되는 모델이 거의 없어요. 언급되는 모델이 조금 있기는 한데 디자인적으로 참 독특한 스타일이다? 맞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냥 오토바이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모터사이클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디자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얘는 좀 그런 거와는 좀 다른 차별화된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요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처음에 딱 보면서도 저도 이런 생각이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장르의 요소를 합쳐놓고 그걸 약간 현대적으로 변형시킨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난해해. 복잡한데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복잡하고 난해한데 이뻐.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온치노 디자인이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뭐 가격도 있고 성능도 있고 뭐 이 모터사이클을 모델을 이제 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이뻐야 손이 좀 자주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한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송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디자인으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모터사이클이 하야부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러니까 쉐이백 느낌이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딴 거 비슷한 게 사실 없잖아요, 솔직히. 초고속 투어러가 있긴 한데 또 비슷한 그런 게 뭐 워낙에 적기 때문에 그거만의 존재감이 딱 있는데 레온치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도 보고 뭐 이렇게 해도 얘를 흉내내서 만드는 애들이 나오면 나왔지 얘가 어디서 이렇게 베껴오고 뭐 근데 베껴오기에 하기엔 너무 오래됐잖아요, 솔직히. 역사를 찾아서 올라가면 50년대 얘기가 나와버리는데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시 되돌아온 것도 뭐 15년 뭐 18년 막 그러니까 얘는 디자인만으로는 존재감이 확실할 것 같고 그리고 얘는 디자인을 얘기할 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워낙에 독특하게 생겨서 그런지 튜닝을 하기가 참 애매해. 튜닝을 할 게 없어요, 사실은. 튜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모터사이클에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요걸 내 스타일로 좀 바꾼다. 근데 얘는 부분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밸런스가 난 깨질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어줍지 않게 바꾸면 실패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것 자체로 되게 독특한 스타일을 딱 구현을 하기 때문에 레온치노 튜닝한 자료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있긴 있겠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튜닝들도 그냥 여기다가 뭐 살짝 디자인을 더 얻는 정도 아니면은 뭐 이렇게 타이어를 살짝 바꾸고 뭐 서스펜션 바꾸고 뭐 이런 정도의 튜닝인 거지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튜닝은 저희도 좀 얘기를 안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인 자체가 완성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디자인에 손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희 무의식 중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 디자인으로 이렇게 125, 250, 500, 800 스타일 다 비슷해서 요 모델들이 쪼로로록 이렇게 놓으면 볼륨감만 조금씩 차이 나지 전체적인 스타일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 브랜드의 아까 이제 잠깐 뭐 MT 얘기를 했지만 MT도 비슷하잖아요, 라인업이 어떻게 보면. 근데 MT10, MT 뭐 9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스타일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처럼 똑같고 볼륨감만 조금씩 차이 나는 그 정도 스타일로 되는 그런 모델 라인업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글쎄요, 저도 딱히 있나? 그런 게? 이걸 제가 표현을 하면 스타일 똑같잖아요. 근데 약간 볼륨감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붕어빵 틀이 다 똑같이 있는데 이렇게 얼만큼 많이 넣고 찍어내느냐에 따라 많이 넣으면 이렇게 막 터질 듯하게 이렇게 빵빵하게 하고 이렇게 안에 내용물을 조금 적게 넣고 구우면 좀 약간 얄쌍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해야 될까? 500도 타보고 250도 타봤는데 볼륨감 모르고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따로 놓고서 이렇게 보면 약간 좀 구분 안 가는데 나란히 놓고 세워놓으면 좀 구분 가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요 현대식의 이 복고 스타일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뭐 이 포인트들이 아까 그 펜다 위에 앙증맞은 이 작은 사자 요것도 되게 이쁜데 요 요소들을 잘 보시면 이 앞에 라이트 같은 것도 엄청 현대식 요런 스타일은 또 약간 보급풍이면서 앞에 라이트는 완전 초현대식이에요. GRL 들어가 있고 네. 다 LED 들어가 네. 있고 뭐 이러니까 완전 요 라이트만 딱 보면 완전 미래지향적 스타일인데 그렇죠. 뒤로 오면 또 복고야. 그리고 또 계기판은 또 초현대식인데 앞에 뭐 핸들바나 뭐 이런 부분은 또 그냥 되게 전형적인 노멀한 또 그런 스타일이고 뒤 펜더나 뭐 이런 부분들 뭐 시트 이런 거는 튜닝한 모델 같은 스타일을 또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요 뒤에 지금 번호판 달고 뭐 요런 부분들 리어 부분들 요런 디자인은 250cc 양산차에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도전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범상치 않은 부분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요즘에 왜 저배기량 125cc인데도 디자인이 예뻐서 잘 팔리는 모델들이 몇 있어요. 그런 모델들하고 어떻게 보면 기조를 같이 해서 되게 이쁜 편에 속하는 250cc 배기량의 그런 디자인이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연료 탱크 쪽도 대단히 좀 독특한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포인트 디자인을 넣고 전반적인 형태도 보통 이렇게 원형 형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원통 형태로 좀 많이 디자인하는 것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이쪽을 좀 납작하게 설계해가지고 이 위쪽 부분에 각을 줬거든요. 이게 좀
기존 모터사이클들에는 없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좀 대단히 신선했는데 레온치노 시리즈 자체가 이 디자인 컨셉을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뭐 125, 250, 500 요 세 모델은 좀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원형으로 처리하고 조금 면을 단순화해서 처리하는 반면에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800은 조금 각을 살린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뭐 이 정도 차이만 있지 기본적인 컨셉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아까 시승을 좀 하고 왔어요. 파워트레인 얘기를 하기 전에 시승을 좀 많이 해봐야 느끼는 게 있어야 좀 우리도 할 얘기들이 좀 많아서 둘이서 우리 송진상 기자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열심히 좀 타고 왔는데 제일 큰 포인트는 단기통이에요, 단기통. 요즘엔 단기통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이제 막 전기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단기통 엔진이라니. 송 기자는 단기통 엔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아무래도 기동수가 가장 낮은 모델이다 보니까 진동 빼놓을 수 없겠죠. 그죠. 저 아까 막 타는데 여기에 느껴지는 그 진동이 전화 왔나? 약간 그런 느낌? 요즘에는 잘 못 느끼는 그런 느낌. 근데 뭐 우리야 뭐 오토바이를 워낙에 오래 탄 사람들이니까 단기통도 많이 경험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통도 다 경험을 하고 했는데 나름 그 진동이 나는 점점 더 기술이 발달을 하고 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전기는 아예 이제 진동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나는 이게 매력 같아, 이제 조금씩. 약간. 그럴 수 있네요. 다 똑같이 좋아지는 시기에 단기통 진동이라니. 근데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모델이 이제 몇 없다 보니까 나름 매력 같아요, 나름. 그 진동과 떨림, 소리. 나 그런 게 이런 거 하도 오랜만에 타서 그런가. 나는 약간 좀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500 타봤어요? 아니요, 저는 500은 제가. 나는 500 탈 때도 500이 아마 2기통일 거예요. 근데 2기통도 하도 오랜만에 이렇게 막 경험해보는 뭐 그런 거라 재밌다. 근데 또 이걸 타니까 얘는 더 재밌다. 약간 그래요. 얘가 지금 배기량이 250cc잖아요. 그렇죠. 근데 250cc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내에서 도심에서 타기에 가장 만만한 배기량이 아닐까. 사실 12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내에서 타시면서도 느끼겠지만은 진짜 조금 아쉬운. 네. 못할 만큼 뭐 성능이 부족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교통 흐름이 한가해서 자동차들이랑 같이 조금 세게 달려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분명 125는 그 한계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250급은 성능이 훨씬 높다 보니까 성능의 부족을 체감하시기에는 쉽지 않겠다. 얘는 지금 엔진이 보여주는 스펙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탑재된 순행 단기통 엔진이고요. 수행 단기통. 출력은 25.8마력, 토크는 21Nm. 그 정도면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5로는 조금 아쉽고 미들급으로 이제 올라가기에는 조금 버거운 그 사이에 간극을 메꿔주는 쉽게 말하자면 이종소형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적격이다. 이종소형을 입문해갖고 딱 탔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만고만한 애들 근데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125 이상 배기량의 모델들 별로 없죠.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면허 체계상 125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고 250에서 이제 그 정도 사이즈 쿼터급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쿼터급의 경쟁은 그렇게 또 이제 많지가 않은데 그것도 이제 워낙에 쟁쟁한 몇 개의 베스트셀러 모델들이 이제 뭐 야마하도 있고 혼다도 있고 딱 그렇다 보니까 쟁쟁한 경쟁자를 또 이기기가 상대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경쟁자들은 사실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더 적습니다. 근데 레온치노는 당당히 도전을 했어요. 나름. 그렇죠. 그것도 단기통으로. 지금 얘 경쟁자 쿼터급 네이키드 모델들이 사실 다 되게 쟁쟁한 모델들이에요. 우리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머릿속에 다 떠오르시겠지만 그 모델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존재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워트레인 얘기를 잠깐 했는데 베넬리 코리아 사장님이 이거는 꼭 강조해달라고 막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2년 무제한 보증거리 단기통의 250cc 엔진인데 그거를 되게 강조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탈지도 모르는데 무제한 보증이라는 건 참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 모델을 아까 타봤잖아요. 네. 고RPM으로 쥐어짜가면서 타면 난 제일 재밌는 모델 같거든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어 변속의 텀이 되게 짧아서 쥐어짜고 올리고 쥐어짜고 올리고 어느덧 6단이야. 그렇게 타는데 그렇게 고RPM으로 계속 즐기면서 탐에도 불구하고 2년 무제한으로 보증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나름 기계적인 완성도에 어느 정도 안심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제조사가? 어느 정도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구성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보증이나 그런 것들이 글로벌하고 코리아하고 다른 것들이 좀 있거든요. 베넬코리아 사장님이 250을 수입해서 팔아보고 AS 들어오고 고장률 나는 거 보고 이제 했는데 고장 안 나네? 수리 들어오는 거 얼마 없네? 이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나름의 빅데이터를 보고 결심하신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송 기자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촬영 전에. 야, 이게 고장날 게 뭐가 있냐 솔직히. 야, 이거 지금 이 엔진은 더 이상 진화가 안 되죠. 지금 모터사이클도 다 전동화로 넘어가고 이제 하는데 얘는 이게 끝이에요 솔직히. 여기서 더 진화를 할 것도 없고 완성도는 이미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거 갖고서 이제 내연기관 끝날 때까지 이제 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완성도나 숙련도 그런 것들이 검증이 어느 정도 다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쥐어짜고 뭐 하고 해도 수리비도 뭐 보링을 하든 뭐를 하든 뭐 수리비도 사실 저렴할 거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베넬리 코리아에서 보증기간 2년 무제한을 해갖고 엔진이 퍼져도 새 엔진 갈아주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 고장 자체가 날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전기적인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단순한 아주 베이직한 그런 구성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라이트랑 이 계기판 이런 부분들만 현대식이고 이제 하는데 요즘은 워낙에 내구성이 다 좋아서 그렇죠. 그러나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헤드라이트뿐만이 아니라 뭐 방향지시등, 테일라이트 이런 것도 전부 LED 들어가 있으니까 네. 고장은 날 일이 별로 없는. 내구성이 다 검증된 것만 쓰고 내구성들 다 좋고 서스펜션, 미션 뭐 그런 것도 다 나름 대량 생산을 하는 거기서 오류 잡아가면서 완성도 끌어높여서 검증된 것만 다 갖다 쓰기 때문에 나름의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가격이 얼마였죠? 549만 원입니다. 549만 원에 이 정도 보증을 해주는 모델이 그렇게 흔치 않죠. 그러니까 이 정도 배기량을 가진 뭐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모델들 중에 사실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모델도 별로 없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워낙에 쟁쟁한 모델들하고 지금 붙고 있잖아요. 그 모델들 비교하면 인지도가 낮은 건 맞아요. 예, 그렇죠. 뭐 다 뭐 혼다, 야마 뭐 그런 거랑 붙어야 되는데 그 모델들하고 붙기에는 인지도가 좀 낮은데 인지도가 낮다 치더라도 가격이 549만 원이면 해자지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549만 원에 2년 무제한 보증에 나름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차감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 하차감 주는 모델이 별로 없어요. 거나 또 뭐 성능면에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은 게 25.8마력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감하시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체중이 대략 9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제가 장비 입고 탔을 때도 125km까지 확인했다라는 거. 그런 것만 봐도 성능면에서 부족하지는 않다. 물론 그 125km가 최고 속은 아니었습니다. 엔진 RPM은 더 여유가 있었는데 도로 상황상 뭐 그 정도까지만 확인했다라는 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 외곽 나가서 좀 타봤어요, 사실은. 네. 외곽 나가서 이게 나 너무 궁금한 거야. 너무 궁금해서 타봤거든요. 단기통 250으로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지. 근데 내리막에서 탄력 받았을 때 제가 봤을 때 140 넘어요. 뭐 일단 탄력 받은 쭉 뻗은 도로에서 140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저속에서 토크감이 되게 뛰어난 모델이기 때문에 시내 도심에서 뭐 흐름에 방해돼 갖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거는 절대 없어요. 빠따감?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안 되지만 나름 이게 소리가 고동감이 좀 있어서 느끼는 게 청각하고 이제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잘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나갑니다, 나름.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일 별로 없고요. 250 치고 제가 봤을 때 도심에서는 별로 그렇게 아쉬울 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나름 고동감이 이게 지금 머플러를 튜닝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배기음도 나쁘지 않아요. 엔진 떨림과 잘 어울리는, 잘 매칭되는 그런 배기음을 가지고 있고요. 250 네이키드로 놓고 봤을 때 뭐 나름 되게 매력적인 모델이 아닐까 싶고, 근데 한 가지 특징이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시트고가 조금 높아요. 뭐 196은 그렇게 보지 마. 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 키 196에 이런 사람은 얘기는 듣지 마시고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저는 키가 한 172 정도인데 R3 같은 거 타실 때 여유 있게 착지감을 느끼시던 분들은 까치발을 서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시트고도 조금 높은 편이고 전체적인 이 무게 중심이나 밸런스가 좀 높아서 타기 전에는 약간 좀 껑충한 감이 있는데 막상 타보면 우리 시트고 높고 무게중심 높은 애들이 또 고속이나 코너 때 완전 재밌는 거 아시죠?
눕고 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고RPM으로 즐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쿼터컵 네이키드를 탈 때 느꼈던 그런 느낌이 아닌데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네이키드와 어드벤처 그 사이에 어딘가? 뭐 스크램블러 좀 약간 그래요. 근데 또 뭐 민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쵸. 스크램블러 느낌은 또 아닌데 그 어딘가 그 사이에 어딘가. 뭐 이 얘기를 살짝 뭐 다른 식으로 해석하자면은 타이어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쵸. 충분히 주행 분위기를 네.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진행한 그 베넬리 레온치노 250 시승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저는 지금까지 라이트 이상재 송시환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